김종인 비대위 과연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 것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양자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자 총회에서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을 하고 저쪽이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되,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파악한 분들의 의사는 기간을 조금 주고 비대위로 가자는 의견이 꽤 많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초재선 의원들이 네.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의사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김종인 체제로 갈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호영 대표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네. 제가 볼 때는 반반으로 보여요. 그 초재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당선자 대회에서 하겠다 네. 했는데, 보도 보면은 당선자들은 외부 인사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은 반반이지만은, 조영 원내대표가 또 그러한 것을 조정을 잘 하는 사람이니까 네. 반반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장성철 수장, 지금 미래통합당 초재선 비중이 한 70% 넘죠? 그렇죠. 대략 66%? 그 정도 70% 가까이 되군요.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좀 보도된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수도권 초재선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고, 예. 영남권에 있는 분들은 지금 생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 등 영남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영남권에 있는 초재선 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냥 우리끼리 자강하면 돼. 김종인 와가지고 뭘 하겠어. 8월 30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통성 있는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설득을 하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당원 부칙 11조를 고쳐서 비대 전당대회를 내년 3월에 열 것이냐, 아니면 현행대로 열 것이냐, 그 문제에 따라서 김종인 대표 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결정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환 평론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당선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정할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실 건지 말 건지도 결국 모든 공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지면서 치밀하게 계산을 할 것이다. 5선 정치인으로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것으로 이제 전개될지도 잘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간을 제한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형식을 취하고, 예. 만약 그것이 아닐 때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당대표가 되어서 혁신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저분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부겸 의원과 붙었지 않습니까? 예. 본인도 대선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좀 체급이 좀 떨어져 보이지만 어쨌든 그런 가지 생각하면 본인에게 비대위원장 자리가 온다면 마다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예. 본인이 직접. 그렇습니다. 예. 예, 도영희 변호사. 저는 사실 초선 의원들하고 현재 뭐 재선 3선 이런 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자강론을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당권이나 이런 뭐 대권이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영향을 못 받으니까 사실 그냥 본인 스스로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재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예를 들면 내부에서 내가 뭐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지 않고 내가 뭔가 했을 때, 혹은 나랑 친한 누군가를 모시고 했을 때 이 당이 뭐 쇄신이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플러스만 해서 계산해보면 정치 계산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초선 의원들이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좀 다른 세법을 좀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최혁재 변호사.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야권이 너무 약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잘하는 정부도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런 큰 대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든 누구든 잘 나서서 야권을 추스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미래통합당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가 보면 결국은 각각 개인들이 내 당파, 나, 그 뭐 궁극적으로 나 자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래가지고는 뭐 김종인 위원장을 떠나가지고 종이 울릴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의 지금 속내는 맡고 싶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간만 연장해 주면 본인이 맞죠. 예. 지금 8월 31일까지의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은 안 받고요. 예. 적어도 내년 3월 달까지의 그런 기간이 보장이 되면 맡을 것 같은데 저는 주호영 대표가 어쩔 수 없이 김종인 대표를 좀 설득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8월 31일 이전에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출마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조경태 의원, 서병수 의원 이런 미래통합당의 중진 의원들이 과연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주호영 대표는 원내 쪽에 좀 집중을 하고 당 개혁은 김종인 대표에게 좀 맡길 것 같다라고 예. 전망해 봅니다.